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에 축구 토토 승무패 52회차 굉장히 돈도 많이 몰린 경기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찾아온 이런 2월 회차를 그냥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차 굉장히 저로서는 큰 금액을 베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죠. 큰 금액을 베팅을 할 거면, 방송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만 우리한테 말해주고, 저만 좀 개인적으로 추가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항상 실제로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만 골드리는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진짜 제가 구매할 픽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랑 똑같이 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픽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참조를 하시라는 거지 따라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밴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종픽 영상이 저희 골 때리는 가족분들 많이들 봐주시니까 이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 프로토 토론방과 승무패 토론방이 있는 밴드에 가입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 밴드에서 가입 요청을 하실 때는 유튜브 이름과 밴드 이름이 동일해야 제가 멤버십 회원인지를 알고 승인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이름 같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입을 요청하셨다는데 이름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밴드에서 승인을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100명이 넘어가서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이고 밴드 가입 요청을 하셨는데 승인이 안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의 이름 꼭 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52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타이밍이 좋아요 누를 타이밍이라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레반테 대 헤타페. 자, 이 경기 굉장히 승무패 중에 뭐 하나 고르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기예요. 일단 상대전적으로 보자면 레반테가 헤타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왔지만 이번 시즌 1승밖에 없고 홈에서는 1승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죠. 자, 그렇다면 헤타페는 어떤가 보니 원정 4경기에서 3무 1패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레반테 미드필더 호세 캄파냐 선수와 바르디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헤타페는 미드필더 막시모비치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중원에서의 전력 손실이 있지만 레반테가 좀 더 손실이 큰 것으로 보여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판 대 개판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무승부를 가려고 했으나 무밭도 이런 무밭이 없습니다. 레반테는 5연속 무승부 중 헤타페는 2연속 무승부 중으로 얘들은 무로만 깍두기를 담아도 동네에 다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무승부에도 손이 잘 가지를 않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첫 경기이기도 하고 2월이 2번이나 됐는데 1번부터 나가리가 된다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메넨글라드바흐. 이 경기는 사실 프라이부르크의 단통패를 생각하고 있던 경기였지만 아무래도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최근 홈에서 4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고 있고 과거 맞대결 전적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를 포함해서 다 3년 안에 있었던 결과들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의 홈발을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이번 시즌 단 1승을 기록 중이고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믿고 승을 찍기도 굉장히 애매했지만 아무래도 메넨글라드바흐의 경우 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원정 경기에서 풀주전으로 풀타임을 뛰게 할 것 같지 않고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니코 선수와 벤세바이니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서 수비적으로도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력적으로도 유리한 프라이부르크고 홈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던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홈에서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이변을 바라보고 프라이부르크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이프랑크 대 도르트문트. 자, 이 프랑크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일단 도르트문트의 부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의 간판 골잡이 홀란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합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르트문트의 모든 골 21득점 중에 10골을 넣은 간판 공격수가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은 굉장히 큰 손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 자원인 메니에와 훈멜스 선수도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죠. 그중에서도 훈멜스 선수는 홀란드 선수 다음으로 많은 골인 3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프랑크와의 경기에서 기존 경기력에 비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프랑크 홈에서만큼은 무승부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프랑크도 안드레 실바와 바스토스트 투톱을 앞세워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이프랑크가 이미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한다면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레반떼와 함께 깍두기 장사나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도르트문트가 홀란드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산초, 토르강아자르, 로이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이프랑크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쾰른 대 볼프스부르크. 자, 쾰른은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뭔가 쾰른이 살아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굉장히 어정쩡하게 앞쪽에서 커팅하지 못한 공들이 뒤로 떨어지면서 스키리 선수가 주워 먹었습니다. 두 번째 골도 첫 번째 골을 복사 붙여넣기 한 듯이 거의 비슷하게 또 스키리 선수가 주워 먹었죠. 저는 그래서 쾰른이 간간히 터져줘야 되는 운이 강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운을 다 써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승리를 거뒀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 그나마 공격에서 해결해주고 있는 공격수인 안데르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보고 있고 특히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데 쾰른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할 것 같지는 않고 볼프스부르크의 최전방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가 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볼프스부르크의 승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변인 무승부까지 한번 가져봐야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쾰른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아르미니 대 마인츠 05. 일단 아르미니나 마인츠나 거기서 거기다라고 볼 수 있고 순위부터 16위 마인츠, 17위 아르미니입니다. 저는 이 경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르미니는 현재 7연패 중으로 지속적인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경기 주전 수비수 아모스 파이퍼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츠의 마테타 선수가 득점력이 최근에 살아났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마인츠가 6연패를 기록하다 최근에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무승부와 승리를 거두면서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아르메니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세비야 대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올 시즌 리그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나 주중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어차피 1, 2위는 확정된 경기였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었고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홈에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해줬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상대팀 레알 마드리드는 샤흐타르 도네츠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기록을 했고 그 전 경기였던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라베스와의 경기는 제가 봤는데 이건 첫 골은 핸드링 반칙으로 알라베스에게 골을 내줬지만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완전 쿠르투아 골키퍼의 완벽한 어시스트였죠. 골문을 비워놓고 나와서 압박하려고 뛰어들어오는 상대팀 공격수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주면서 골을 먹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 첼시와의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리그 경기들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승을 보게 되고 레알 마드리드는 쿠르투아 골키퍼, 라모스, 카르발, 발베르데, 에당하자르까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세비야의 승이 보이지만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값을 버리기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치 스페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세비야의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라이프치히.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로테이션 멤버를 활용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노이어, 고레치카 같은 주전 자원들을 원정에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휴식을 줬고 원정길에 동행을 했던 밀러와 그나브리 같은 주전 자원들도 후반 20분 가까이 돼서야 교체 투입을 하면서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체력적으로도 완벽하다고 보이고 더군다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뮌헨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라이프치히는 바샥쉐이와 터키 원정 경기에서 모든 주전 선수들을 투입하고도 후반 로즈타임 막판까지 체력을 소진해가면서 극장골로 3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뮌헨과의 원정 경기 또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고 역대 전적상으로도 뮌헨이 앞서고 특히나 4번의 뮌헨 홈경기 맞대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던 뮌헨이기 때문에 이 경기 뮌헨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발 라인업 또한 레반도프스키, 원톱에 사네, 밀러, 그나브리, 고레츠카 같은 주전 자원들이 모두 출전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카디스 대 바르셀로나. 일단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원정 경기 너무나도 편안하게 로테이션을 활용하면서 체력 완벽까지 하면서 0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리그 초반 바르셀로나라고 하기에는 참혹한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슬슬 공격적인 측면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이죠. 덴벨레, 그리즈만이 챔스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 카디스 원정에서는 그리즈만, 쿠티뉴, 메시, 부스케츠, 대용 같은 주전 자원들이 모두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케가 빠져서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수비 라인까지 카디스 선수들이 들어올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카디스는 최전방 주전 공격수 네그레도 선수가 결장을 하니 지난 엘체와의 경기에서도 공격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그레도 선수가 이번에도 결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공격 작업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번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는 카디스인데 홈에서만 경기를 하면 득점력은 떨어지고 실점률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 돌풍이라면 돌풍을 일으키면서 6위에 올라와 있는 카디스지만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고 보이고 그 상대가 바르셀로나라면 더더욱이 이 경기는 가망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메시가 해트트릭을 박아주고 그리즈만이나 쿠티뉴 선수가 한 골 넣어주면서 바르셀로나가 대승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카디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9번 경기 그라나다 대 우에스카. 일단 그라나다가 현재 3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4승 2무 4패를 기록하면서 8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팀은 0승 7무 4패를 기록 중으로 리그 꼴찌인 우에스카입니다. 그라나다가 3연패를 끊기에 우에스카는 좋은 상대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출전이 불가능한 주전급 선수도 미드필더의 앙헬 몬토로 선수 정도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대팀 우에스카는 그나마 따로 출전 불가능한 주전급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 경기 골대법으로 그라나다가 패가 나올 확률이 가장 적은 경기였기 때문에 그라나다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승무패 9번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가벼운 마음으로 그라나다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브레멘 대 슈투트가르트. 자, 일단 이 경기는 브레멘과 슈투트가르트 모두 출전 불가능한 선수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멘의 경우 주전 공격 자원인 조슈아 서전트, 필크루그, 밀로트라시차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미들 자원인 장마뉴엘 봄, 케빈 메발트 선수는 경고 누적과 퇴장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합니다. 굉장히 공격 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팀 슈투트가르트 또한 미들의 다니엘 디다비, 공격의 쿨리발리, 곤잘레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주전 공격수 칼라드지크와 와만기투카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레멘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슈투트가르트의 승을 보기에는 최근에 10번의 맞대결 전적상
브레멘의 홈에서 슈투트가르트가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브레멘과 슈투트가르트 모두 이번 시즌 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두 팀 모두 사이좋게 전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다는 패턴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 브레멘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오사수나 대 베티스. 이 경기 지난 골대법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오사수나가 정배당이었지만 지금은 오사수나가 역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오사수나의 승무패 확률 승 18%, 무 9%, 패 78%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오사수나의 승무패 확률 승 40%, 무 0%, 패 60%로 역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일단 무승부 확률이 적다고 보이고 오사수나는 주전 수비수 가르시아가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의 로페즈 선수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베티스는 주전 골키퍼 브라보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미들의 카날레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페키르 선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페키르 선수가 뭔가 이 경기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베티스가 현재 올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오사수나를 상대로 연패를 끊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오사수나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샬케 공사 대 레버쿠젠. 자, 이 경기 다들 샬케 공사 단통패에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2변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2변으로 잡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저는 투표율이 70% 이상 몰리는 경기들을 뽑아 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7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승, 8번 경기 카디스 패, 12번 경기 샬케 공사 패, 13번 경기 비아레알 승, 이렇게 4경기 결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경기들에서 일단 역배당이 가장 낮은 경기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샬케 공사의 승 역배당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들에서 정배당이 가장 높은 경기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샬케 공사의 패 정배당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12번 경기를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샬케 공사 이번 시즌 1승도 없는 개쓰레기 팀인데 상대팀은 리그 3위 레버쿠젠이죠. 과연 이 경기를 꺾어야 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다른 투표율 높은 경기도 똑같습니다. 다른 결과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경기들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 이 경기 승무패 12번 경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번 연도 승무패 8번과 12번 경기 두 경기 중에 최소 한 경기 이상은 무승부가 들어오는 확률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기가 막힌 패턴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올해 1회차부터 51회차까지 8번과 12번 무승부 빈도를 조사했는데 24회차 때 8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오고 12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25, 26, 27, 28, 29회차까지 총 5회차 동안 8번과 12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출현을 하지 않았고 30회차 때 8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안 나오고 12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46회차 때 8번 경기 무승부가 나오고 12번 경기가 무승부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47, 48, 49, 50, 51회차 동안 8번과 12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출현을 하지 않았고 바로 지금 52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턴적으로 볼 때 52회차는 8번 경기에 무승부가 안 나오고 12번 경기에 무승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8번 경기 카디스 대 바르셀로나예요. 카디스 단통패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패턴적으로 12번 경기가 무승부가 나올 차례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강하게 이변을 보고 샬케04 단통 무승부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시는 분들은 샬케 단통패 가시면 되고, 그럴싸하다. 요 패턴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위험하게 단통 무승부 가지 마시고 투폴로 무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샬케 공사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비아레알 대 엘체. 이 경기는 일단 비아레알과 엘체의 경우는 몸집부터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고 승격팀 엘체가 비아레알 원정에서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6번의 정배당을 받고 4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승격팀 엘체를 상대로 무승부도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현재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엘체의 경우 현재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상대들이라고 해봐야 승격팀 카디스, 하위권 레반테, 셀타비고 이런 팀들과의 무승부예요. 똑같은 무승부라도 이건 격이 다른 무승부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번 승무패 52회차에서 해외 배당 기준 가장 낮은 정배당을 받고 있는 게 비아레알 승배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의심 없이 비아레알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알라베스 대 소시에다. 알라베스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서 경기를 돌려봤는데 이거는 정말 이겼다고 해야 될지 난감한 경기였죠. 첫 번째 골은 크로스 올라온 공을 헤딩을 했는데 재수 좋게 레알 마드리드 선수의 손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으로 이어졌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쿠르투아 선수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골대를 비워놓고 나와서 수비한테 패스를 준다는 게 뻔히 뛰어오고 있는 알라베스 공격수에게 기막힌 패스를 찔러주면서 빈 골대에 슛을 하게 만들어줬죠. 굉장히 재수 좋게 승리를 챙긴 경우였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 70% 가까이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도 2배로 많았는데 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저는 알라베스가 올 시즌에 연승을 거둔 적도 없고 이미 운이란 운은 바로 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다 끌어다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에다의 다비드 실바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바 선수가 없어도 전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비아레알 같은 강팀과도 무승부를 기록해줬고 비아레알의 상대로 7연승을 했다면 한번 의심을 해볼 만했을 텐데 무승부로 연승이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알라베스를 시작으로 승리를 쌓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알라베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52회차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랜만에 2월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무리를 해서 구매를 해봤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축구라는 게 분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도 좀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골 때리는 가족분들 행운을 담아서 받으세요. 자, 이렇게 행운을 던져드렸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꼭 등수 안에 드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